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네. 오늘은 저희가 원래는 네. 최강 빌딩 부동산 중개에서 네. 최강 전속 부동산 중개로 네.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예. 네. 네. 그 변경한 이유와 네. 그 전속 중개의 장점을 또 설명을 해주신다는데 네. 왜 바꾸게 되셨습니까? 네. 원래 우리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빌딩 매매 음. 쪽으로 그 포커싱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네. 분야가 이제 그 분야다 생각했는데 큰 걸 하자. 그렇죠. 네. 큰 게 또 굳이 돈 문제뿐 아니라 조금 권리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고 또 중개하다가 또 변호사 자문도 또 별도로 얻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이제 복잡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그 소위 원스톱 서비스 이걸 이제 하려고 네.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일해 보면서 방향을 좀 바꾸게 된 게 이게 그 전속 중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요. 네. 일단 제가 그 설명하기 앞서서 네. 제가 그 이제 법인 명칭을 좀 바꾸게 된 네. 바꾸서 따끈따끈하게 어제인가 바꿨어요. 어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최강 빌딩에서 예. 최강 전속으로 네. 이렇게 이제 법인 등기부도 바꿨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고요. 네. 지금 전속 거래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좀 그 전속 거래 자체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들 계세요. 제가 그 전문 변호사로서 25년 차긴 하지만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드릴 때도 흔쾌히 동의해 주시는데 왜 그게 전속이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해보셨으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일반 거래가 이제 일반 중개가 익숙한 거죠, 그분들한테는. 예. 그런데 최 변호사가 믿을만 하니까 전속이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맡기긴 맡길게. 그러지만 그분들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시는 거고. 그렇죠. 네. 잘은 모르시죠. 잘은 모르시죠. 뭐가 중요한 건지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시고 그냥 모르시죠. 믿고 맡기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저는 부동산 거래를 이제 20몇 년간 이렇게 종사해 오면서 이게 또 이제 중개법인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느낀 건데 일단 제가 우리 부동산 그 중개 시장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일반 중개다 보니까요. 일반 중개다 보니까 매물을 공개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중개업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매물이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많이 공개돼야 사실은 문의가 많이 오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면 문의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이분은 만약에 10억에 구하는데 어떤 분은 또 11억에 구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면서 매도자도 높은 값에 팔 수가 있고 또 구하시는 분도 좋은 물건을 많이 보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도 구하는 분들한테도 이득이고 그것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네. 그러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많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매물을 자기가 갖고 있지만 그걸 공개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저번에도 항상 우리가 말했듯이 예. 또 널리 알려지면 또 너 뺏어갈까봐. 뺏어갈까봐. 물건을 뺏어갈까봐. 그러니까. 전속이 아니면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유튜브에 매물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매물들은 다 숨어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매물이 공개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지번 없이 어느 로에 있는 매칭 건물 네.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매도자로서는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고 매수자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충분히 물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이제 공개하려면
이 전속 중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맞습니다. 이 전속에 관한 중요성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네. 또 진짜 이렇게 전속으로 해야지 많이 알려야지 많이 볼수록 네. 또 이렇게 매도자, 매수자 다 좋은 사람이 연결이 되는데 네. 숨기니까 안 되고 불발되고 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전속이 했을 때 또 중요한 점이 또 있잖아요. 뭐랄까 안전성. 예, 네. 예.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네. 진행했으면 싶은데, 네. 그걸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일반 중개하에서 대부분 이제 뭐 매물을 소개하는 방법들은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서 광고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무슨 교대역 사거리에 뭐 대지 몇 평에 그다음에 신축 가능 또는 뭐 임대료 얼마 나오는 수익률 뭐 정도의 몇 프로. 건물, 몇 층 건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광고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물건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선뜻 와닿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거 또 가짜겠지. 낚이는 거 낚이는 이런 표현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선뜻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전화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의향이 있어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필요한 물건의 그 접근,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 되는 그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온라인상에 노출을 해야 되고, 또 그 노출하는 방법 중에 이제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상에 친한 물건이에요. 영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기에. 그렇죠. 왜냐면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니까. 그렇죠. 예. 그걸 글로서, 이게 부동산을 텍스트로 표현하게 되면 참 이게 와닿지가 않은데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예. 등기부로 만들면 참 멋없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멋이 그렇습니다. 없다. 예. 근데 이제 그 영상으로 만들면 금방 쉽게 다가오고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너무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개되는 순간, 전속이 아니라 공개되는 순간 글로 써봐야 되니까. 채이게 되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전속 중개가 안 되게 되면 딜레마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그 매물 공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물 공개를 하려고 그러면 전속을 꼭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가 확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건물주한테 좀 설득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건물주들이 이제 오랜 고객들은 저를 아시기 때문에 선뜻 생각보다는 이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렇죠. 믿고. 최 변호사 한다고 되니까 네. 해보세요 라고 선뜻 해주시니까 너무 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네. 저도 카톡방에 이렇게 변호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일반 중개 이제 안 되겠다, 전속으로 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도 저희가 전속 얘기하다가 그냥 일반으로 돌렸잖아요. 네. 다시 전속을 하니까 가는 방이 옳다. 네. 선진국이 다 전속으로 하고 있고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또 전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계약 체결이 많아서 일반으로 많이 하지만 네. 전속으로 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한 네. 예, 그런 중개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네, 맞습니다. 제가 나름 그런 부분은 좀 확신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속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거래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구조상으로 날림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일반 중개는 그냥 너무 그냥 뭐 여러 부동산에 물건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와서 바로 딱 거래를 시켜야, 그렇죠. 계약서를 써야지. 낚아야, 네. 딱 그때 낚아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고 사고도 많이 나고, 심지어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이제 뭐 저당권이나 가등기나 뭐 위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확인은 고사하고, 네. 그 건물주라는 사람들이 가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부분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막 이게 날림 계약이 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듯이 자주 얘기하는 후뚜루마뚜루. 네. 네. 쏘세요. 계약금 쏘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따라서 이제 중개 사고가 많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는 이제 일반 중개의 구조 때문에 생기니까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거래가 좀 안정적인 그런 거래 꼭 필요한. 제가 좀 첨가하자면 이게 계약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매매든 월세든 전세든 하면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한 가지 당한 사람은 진짜 인생이 진짜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가지 당한 사람이 변호사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100개 중에 하나가 오면 많잖아요. 그죠? 그 사고들이요. 네. 저한테 이제 뭐 그냥 울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거래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설마 뭐 사고가 터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죠. 남의 큰 재산을 거래하고 다루면서 설마 괜찮겠지? 뭐 이런 신분증 맞으니까 맞겠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은 사실 아니한 건데, 근데 그게 중개사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런 그 사고가 있다, 범죄가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예.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설마 지금 그거겠어?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예. 근데 이제 프로답지 않은. 프로답지 않은. 그렇죠. 예. 좀 무책임한. 예. 그런 게 이제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고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전속 중개는 이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터지고 뉴스도 보고 막 누가 당했다 들으니까 중개사들을 사로 안 보고 복덕바 아저씨로 보고 중개 그 수수료를 깎으려고 그러고 아까워하고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좀 안 못 믿어 하니까 이거 해주고 이걸 받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이제 설마 뭐 내한테 일어날까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엄연히 이렇게 좀 있고요. 그게 많은 중개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심적인 중개사들이 발을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후뚜루마뚜루로 빨리빨리 낚아채가 하는데 멍하니 이렇게 뭐랄까 양심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손님 다 놓치고 이렇게 되면 그 양심적으로 하는 분이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또 후뚜루마뚜루 할 거 아니에요. 다 놓치니까 돈 못 버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마치 이제 우리 법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뭐 브로커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변호사들 수임하고 그 사람들 잘 살고 이런 걸 이제 지켜보는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가 보다. 이렇게 젊은 변호사들이 그걸 배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안 하고 원칙대로 하고 이제 정석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돈이란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개업계에서도 이제 그런 후뚜루마뚜루 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득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큰 소리 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재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법인 설립했을 때부터 이제 표방했던 그 0.2 그 수수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속 중개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 뭐 제가 0.2는 사실 절대적으로는 또 상대적으로도 낮은 금액이잖아요. 낮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전속을 맡겨준 분에 대한 조금 고마움 같은 표현도 좀 있고요. 저를 이제 어쨌든 전속이라고 하면은 몇 개월 정도는 최 변호사한테 신임을 하고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0.2는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0.2가 또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또 매수인 0.2씩 합하면 0.4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중개업자들이 같이 그 0.2가 안 맞으니까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이제 매도인 전속들을 아무래도 뭐 그 구조상으로 매도인 전속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매수인이 직접 이제 중개업자 없이 직접 오게 되면은 그분들도 0.2를 부담하시게 되지만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자 쪽 또는 임차인 쪽 이런 쪽에서 중개업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따로따로 그렇죠. 공동 중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선호하고 또 막진 않은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제가 공동중개 하자라고 제가 뭐 제의를 이렇게 해보면 그분들이 좀 이렇게 0.2라고 하는 그 수수료가 자기들한테는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받던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매도인 쪽 또는 임대인 쪽에 0.2를 받고 그분들은 그 매수인 쪽 내지 뭐 임차인 쪽 그게 얼마를 받든 간에 그렇죠. 0.6을 본인은 받든, 예. 그렇죠. 0.9 안에서만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저라는 0.1을 받는 사람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 두통나면 그렇죠. 뭐 예. 통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알려지. 상대방 쪽이 이제 알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여기 손해- 0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래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고민을 넘어서서 노골적으로 이제, 0.2 받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자리를 잡아 나가기에는 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과정이라고 저는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에, 소비자의 편익에 부합하는 것이, 그렇죠. 제가 잘 되는 길이고, 또 경쟁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이 방식이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나가는 방향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딩 매매라는 부분에서 또 전속, 빌딩에 구애받지 않고 전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사업 영역이라는 차원에서는 네. 또 이제 뭐 빌딩뿐 아니라 토지라든지 뭐 큰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예 그렇습니다. 네, 주택이라든지 고급 주택. 예 고급 아파트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용 것도 네. 가능하고 네. 그다음 또 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또 임대차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전속을 한다는 걸 알고 제 아시는 강남 대로 쪽에 큰 빌딩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최 변호사 내 임대차도 좀 해줘요 내 건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는 좀 안 하려고 그냥 매매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돈 제법 많이 나간다고 얼마 정도 하냐니까 그렇죠. 환산보증금으로 한 50억 정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세구나 진짜. 세죠. 그러니까 뭐 한 층 전체 두 개 층 이렇게 임대하면은 그렇게 나갑니다. 통건물 임대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그죠? 한 달 임대료가 만약에 1억이면은 환산보증으로 100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뭐 건물들에 굳이 제가 임대차 거래를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임대인 전속 이 부분은 뭐 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임차인 전속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임차인 전속은 네, 알아보기가. 그게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임차인 업종 구성이라든지 또 뭐 등등 법규 뭐 이런 허가 인허가 부분 그다음에 건축 가능 면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 컨설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제가 이제 실수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내기는 좀 어렵고 건물주 임대인 쪽 전속으로 하게 되면은 건물주를 위해서 정직하고 또 이제 변호사로서 이렇게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대응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자신은 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니까 네. 이게 진짜 좋은 방향이니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남으면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이래서 또 다른 업체도 전속을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영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축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전속이 아니면 제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 중개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건만 취급하겠다. 뭐 그게 이제 빌딩이든 아니든 또 매매든 임대차든 관계없이 그런 컨셉인 거죠.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